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 유형이 2023년도부터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예시 문제가 데이터 자격 검정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새로 바뀐 그 유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답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시험 접수하는 데이터 그 자격 검정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2024년에 대한 시험 공고가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세 보기를 눌러보면은 이제 24년도에는 8회와 9회의 시험이 잡혀 있는데요. 필기 시험은 4월 6일 날, 그다음에 실기 시험은 6월 22일 날 이렇게 8회가 잡혀 있고요. 9회는 필기 시험이 9월 7일, 실기가 11월 30일로 약간 그 9회 시험이 즉 하반기 시험이 약간 며칠 조금 당겨진 그런 좀 느낌이 나죠. 원래는 실기 시험이 12월 초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은 그래도 이르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는 어딜 볼 거냐면은 지금 공지사항, 고객 지원의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 5번에 7회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검정 안내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기 응시 가이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수험표를 출력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여기를 보셔야 되죠. 답안 제출과 채점 기준들. 저희가 지금 작업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단답형이 이제 없어졌단 말인 거죠. 단답형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전에 저희가 필기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시면 기분 좋게 실기 시험으로 넘어가시는데요. 기존에 이제 단답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기 시험이 끝났음에도 필기 시험이 끝난 게 아닌 것처럼 필기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즉 필기 따로, 실기 따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뭐 이런 필기 관련된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보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죠. 그래서 작업형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각자 보면은 3유형을 위주로 볼게요. 1유형과 2유형은 이미 아실 거니까 두 문제 정도가 있고 문항당 15점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이제 그 크게 두 문제로 나와 있고 그 문제 안에 답을 세 개씩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와 여러분들께서 각 유형별로 이제 채점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답안이 이제 0.12가 정답인데 만약에 뭐 0.120 이런 식으로 뭔가 반올림이 안 됐다거나 뭐 복수답이 온다거나 이런 식이 된다면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데이터 q.구름 여기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메일이나 아이디, 뭐 비밀번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실제 시험은 아니겠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시험 응시 환경을 최대한 경험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시험 환경 체험이 있어요. 여길 들어갈게요. 여길 들어가시면 실제 시험이 이런 화면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다만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수험번호하고 아마 이름이었나요? 그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체험 안내, 유형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풀이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답안 제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답안 제출하는 곳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주관식 문제를 풀듯이 내가 풀이를 쭉 과정에 나름대로 공간에다가 풀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만 딱딱딱 적어서 내주시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유형 3을 볼게요. 자, 유형 3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사전 지식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지금 저희 예제 문제를 볼 때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카이 제곱 검정, 두 번째는 로지스틱 회계 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러한 분석 검정을 할 때 어떤 패키지를 써야 되는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를 위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독립성 검정이라는 걸 볼게요. 자, 독립성 검정이라는 것은 변수가 두 개 이상의 범주로 분할되어 있을 때 사용되면서 각 범주가 서로 독립적인지 연관이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이어야지, 즉 두 개의 변수든 세 개의 변수든 변수들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면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검정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 교재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카이 제곱 검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독립성 검정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저희가 또 다른 말로 H0,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H1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자, 귀무가설은 원래 우리가 알아왔던 이전부터 믿어오던 그러한 가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다. 즉 연관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그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즉 연관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두고 나서 저희가 검정을 해보고 결과 수치를 보면서 이것을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건 저희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 내용 머릿속에 잠시 넣어주시고요. 자, 카이 제곱 검정 방법 순서는요. 크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먼저 패키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from, scipy, stats, import, kai2 카이 제곱이라는 의미죠. contingency라고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카이 제곱 검정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코드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떤 방법대로 해주시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를 먼저 테이블로 만들어야 돼요. 왜? 범주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범주형 우리가 왜 엑셀 파일 보듯이 그렇게 테이블로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저희가 갖고 왔던 요 패키지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값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값들을 뭘 볼 수 있냐면 네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카이 제곱, 카이 개수, 그 다음에 이제 p 밸류, 그 다음에 DOF, 자유도, EX, 뭐 EX나 EXP라고 써도 괜찮고요. 기대치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 제곱 개수를 볼 수 있고 그다음 p-value도 볼 수 있으니 요것들을 보면서 분석해서 만약에 우리 값이 0.05보다 뭐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저희 아마 1번 문제, 저희가 지금 총 3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1번 문제가 여기까지가 연관되고요. 2번, 3번 문제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2번, 3번 문제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패키지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from stats models formula.api import logit 을 통해서 로짓 함수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저희 예시 문제이고 이 자체가 나름대로 주최 측의 그 시험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통계적으로 많이들 봐야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길지 않으니 이해하시고 좀 저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시험을 볼 때에도 코드를 칠 때 저희가 보통은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다 보면은 코드를 쓰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패키지 나의 그런 텍스트를 보고 이 아이가 먼저 나에게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름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즉 메모장에 내가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암기해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암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로짓 함수 전체 결과를 확인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로짓 하고 괄호를 쳐줘요. 이 괄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따옴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주시고 종속 변수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즉 목표 변수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뭐든 이렇게. 그래서 쭉 적어주시는데 종속 변수 다음에는 물결문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독립 변수 사이들은 플러스로 연결해준다라는 점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기호를 쓰냐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문법이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냥 외워야 되는 거긴 해요. 근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는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이 다른 그런 성격이 다른 친구이다 보니까 같은 결의 친구들은 똑같은 플러스로 연산하듯이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건 이렇게 저희가 다른 표시를 해주어서 차별화를 두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쉼표 하나 해주시고 데이터, 우리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df로 갖고 오죠. 그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it 해주시고 서머리 해주시면 전체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전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이따가 같이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왼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COEF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COEF는 무엇이냐면은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 그래서 coefficient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각 입력 특성에 대한 개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갖고 왔을 때의 그 개수 자체는 어떤 형태냐면은 로그 함수가 취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그 뒤에 오즈비, 승산비를 물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그 로그 함수가 되어 있는 로그 부분을 밑이 자연상수 2인 지수함수로 변환을 시켜서 출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어떻게만 아시면 되냐면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싶으면 이런 패키지를 가져와야 한다. 그 다음에 갖고 와서 우리가 결과를 전체적인 걸 확인할 때는 이런 형태의 서머리를 넣어준다. 그럼 결과가 나온다. 그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 먼저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 오즈비를 같이 물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부분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띄어와서. 그랬을 때, 즉 로짓 함수의 개수들을 하나의 어레이로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똑같아요. 로짓 쭉 써주신 다음에 뒤에 fit 뒤에 서머리가 아니라 파람스라고 써주시면 하나의 어레이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 잠깐 보실게요. 로짓 함수의 서머리 결과에서 코프는 각 독립 변수의 오즈비의 로그, 여기 로그는 상용 로그가 아니라 자연상수 2에 대한 로그를 씌운 값인 거예요. 즉 로그 오즈비라고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확인할 때는 그 로그 오즈비가 아니라 그 밑이 2인 상태로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연산하냐?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numpy에 exp라고 하는 요 메소드 함수를 갖고 오시면 각각의 회귀 개수들을 밑이 자연상수 2인 지수함수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했을 때 하나의 값들만 갖고 올 때는 파람스를 쓰고 이 자체의 아이들은 로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로그를 씌우지 않는 상태로 결과를 봐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즉 로그를 씌워주지 않는, 로그를 빼주는 그런 역할은 numpy의 exp가 해준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로그, 상용 로그, 자연 로그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뭔지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 로그와 상용 로그가 있어요. 자연 로그는 자연 대수라고도 하고 상용 로그는 상용 대수라고도 하는데요. 자연 로그는 이 밑이, 즉 밑은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는 숫자 2가 아닙니다. 그 영문 2예요. 오일러 상수라고도 해요. 이 아이는 약 2.718의 값을 갖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2.718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2라고 씁니다. 자, 이런 로그를 저희가 자연 로그라고 해요. 예를 들면 로그 2, 3이라고 하면 자연 로그 3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용 로그는요. 밑이 10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그 2가 아니라 10
을 놓고 3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3은 제가 예시로 그냥 두는 겁니다. 뭐 이게 절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형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값을 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연 로그는 즉 자연 로그 3의 값은 로그 2,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 결과론적으로 값이 1.098 똔똔똔 해가지고 약 1.0986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보다도 가끔은 이 자체를 밑으로 두는 값을 구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위에 있었던 요 로그 2, 3은 1. 뭐뭐뭐 요거를 또 달리 표현을 하자면 즉 2를 밑으로 준다면 자, 밑을 2로 하고 우리가 값을 위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던 그 값을 제곱하듯이. 그거는 자 우리가 넣었던 3이 여기에 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2가 2.718이었죠. 2.718이었는데 이것을 얼만큼 제곱해야 내가 원하는 3이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서머리에서 나왔던 개수들은 이렇게 로그가 씌어진 값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씌어진 값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밑을 2로 둔 요 값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친구가 numpy.exp라고 해서 그거를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용 로그 역시 똑같죠. 상용 로그 3의 값은 로그 13, 요거는 0.4771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시나 이것을 밑을 10으로 둔다면 10의 0.4771 제곱이 3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내용들을 배우시다 보면 통계적인 내용을 배우실 수밖에 없는데요. 자연 로그, 뭐 상용 로그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작업형 3유형에서 기억할 패키지들은 from, scipy, stats, import, chi, 제곱, contingency 랑 from, stats, models, formula, API, import, logit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실기 체험 사이트 들어오시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앞에 이렇게 샵이 붙어 있으면은 주석 처리인 거죠. 주석 처리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지우셔도 괜찮고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지우고 작업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해당 화면은 제출하지 않고 문제풀이 후 답안 제출해서 결과값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저희는 여기에서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답안 제출해서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를 볼게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 타이타닉 데이터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는 워낙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자료로서 많이 쓰이죠. 데이터 분석할 때 타이타닉 자료, 아이리스 자료 많이 쓰이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서 타이타닉 침몰 사건에 대한 생존 승객, 사망 승객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생존 여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의 목표 변수는 종속 변수는 생존 여부, survived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은 그러면은 이제 뭐 독립 변수들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있다라는 거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포트 판다스 되어 있고 그거 갖고 올 수 있는 코드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df.info 그 다음에 뭐 print df. 헤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여기 누르셔야 됩니다. 실행 누르시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콘솔창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인포하고 헤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데이터 확인하는 데 좋겠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결집값도 좀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걸로 뭐 그냥 검증을 할 거라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자, 젠더와 서바이비드 변수 간의 독립성 검정을 실시할 때, 자, 독립성 검정 나왔어요. 즉, 변수 간의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건데요. 우리가 귀무가설, 즉 원래 이해되던 가설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독립적이다, 즉 관계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고, 대립가설은 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검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검정할 때 카이 제곱 통계량을 봐야겠죠. 자, 그럴 건데 이 젠더하고 서바이브드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이렇게 1번 문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카이 제곱 검정할 때 갖고 올 패키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패키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from scipy stat import 카이2 contingency. 자, 이렇게 쓰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약간 내가 스펠링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실행 먼저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을 때 문제가 없다면 오류가 안 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오류가 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타를 썼다. 그럼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희는 이걸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가장 먼저 우린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건데 테이블은 판다스에서 만들 수 있어요. 크로스 탭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젠더와 데이터 프레임에 서바이브들을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전체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곳이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젠더와 서바이브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주냐면 카이 제곱 검정을 해줄 건데 제가 아까 4개의 값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카이 제곱 개수, 그 다음에 p 밸류, 그 다음에 자유도, 그 다음에 기대값 이렇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카이 제곱 컨틴전시를 써주시면 돼요. 해주고 여기에 넣을 데이터가 무엇이다? 내가 만든 테이블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각각의 우리가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카이값, p-밸류, 자유도, 그 다음에 우리 기대값까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저는 오류가 났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보시면 판다스에서는 크로스 트래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타를 썼기 때문인 거죠.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결과를 보시고 그거에 맞게 고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타를 고치고 확인을 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뭔가 출력해주라고 하는 프린트 함수를 안 썼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프린트라고 써주시고 저희가 카이 제곱 2 써주시면 카이 제곱 통계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볼게요. 260.717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반올림에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계산하세요 라고 나왔죠. 이거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 나 나왔으니까 요거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분들의 그 요구에 맞게끔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 할 때는 뭘 써주시냐면은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줍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주고요.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준 다음에 콤마 해주시고 몇째 자리까지 할 것인가? 저희는 셋째 자리까지 할 거니까 3이라고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세 번째 자리까지만 반올림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 값을 260.717이라고 적어놓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문제의 답은 요건데요. 우리는 지금 독립성 검정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p-밸류를 보고 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 p-밸류에 대한 값은 뭐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일단 요건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p-밸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p-밸류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건데요. 자, 1.1973 보시면 여러분 요거 앞에 것만 보시고 1점 몇이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고 뒤에 2-58 요런 부분들 보시면 요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요 0에 굉장히 근사한 거의 0과 가까운 값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p-밸류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었으니 0.05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귀무가설을 어떻게 합니까?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p-밸류가 0.05보다 작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젠더와 서바이브드는 어떻다? 서로 독립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대립가설이 맞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독립성 검정을 한 다음에 채택 여부, 뭐 기각 여부를 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값이 나왔을 때 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역시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번 문제 정답은 260.717 나왔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부터는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면 젠더, 십, 파츠, 페어를 독립변수로 셌을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면 파츠의 변수의 개수 값을 구하세요. 역시나 반올림에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로지스틱 할 때는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from stats models formula API import 로짓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도 여러분들 또 항상 확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실행 눌러봅니다. 과연 내가 오타 없이 썼는가? 오타 나왔어요. 자, 보면은 스탯 모델 아니죠. 스탯 모델즈예요. 자, 그래서 실행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없이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할 때요, 한 번에 내가 외운 내용들을 쫙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고 실행해보고 하나하고 실행해보시고 이런 방법을 좀 습관해서 그런 방법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 아이의 아까 그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서머리로 전체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갖고 오려면은 그 서머리를 넣어줄 변수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을 result 1이라고 할게요. 자, result 1이라고 하고 나서 로짓 해주시고, 이 안에 가장 첫 번째로는 종속 변수, 즉 우리가 목표 아닌 survived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젠더, 독립변수 하나, 젠더, 그 다음에 sip, 그 다음에 patch, 그 다음에 fair.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해주시고 feed, summary.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역시나 저희가 프린트 리절트를 해줄 건데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류가 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제가 또 오타를 냈죠? 자, 여기 보시면은 sip sp인데 자세히 보세요. 자, sip sp에 저는 지금 소문자로 s를 썼는데 얘는 대문자 s였던 거예요. 자,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별해줘야 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대문자 s와 소문자 s는 다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실행.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용한 그 모델에서, 즉, 목표 변수는 survived고, 우리가 모델은 로짓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주예요. 여기 coff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제가 아까 coff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 부분이 로그를 씌운 값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오지비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그것을 로그를 풀어주는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젠더, 시, 파트, 페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stderr 요 부분은 무엇이냐면 표준 오차라는 거. 여기 있는 z는 z스코어, 여기는 p밸류, 여기는 하한값, 상한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파츠 변수의 개수였잖아요. 파츠는 요거죠. 요거에 대한 개수니까 마이너스 0.2007인데 역시나 세 자리까지 갖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요건 저희가 그냥 반올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0.201 요렇게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2번 문제에서 추정된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 sip sp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존할 오즈비, 제가 아까 오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역시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 한 단위 증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자체의 개수에
로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로그를 풀어준 값을 주면 돼요. 어디다가? 이들이 원하는 그 변수에다가. 우린 지금 여기서 SIBSB 요게 뭐냐면은 그 형제 자매 배우자 이런 거였거든요. 요거에 대한 걸 갖고 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똑같이 가져오되 저희가 이제 전체를 갖고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esult 2라고 해주시고 로짓 한 다음에 똑같이 갖고 오시면 되는데 자, fit까지는 그대로 갖고 오시지만 그 뒤에가 서머리가 아니라 파람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print result 2 해볼게요. 실행.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상태로 보고 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반올림해서 가면 되겠다 하시면 안 되죠. 왜? 저희는 아직 로그 함수가 취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걸 풀어줄 필요가 있죠.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밑이 2인 지수함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에 오지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numpy 점 할 건데 numpy 지금 저희가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import numpy as mp 해주시고 numpy 점 exp 해준 다음에 저희가 갖고 왔던 result 2 해주시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즉 밑이 2인 지수함수로 변환이 된 값이 바로 아래 나오는 겁니다. 자, 위의 값과 아래 값이 다른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0.70195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 자리까지 하고 싶으면 우리 2가 여기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0.702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0.702가 정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3, 즉 3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정리하는 영상을 좀 담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 잘 보시고 유형 3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꼭 좋은 점수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실기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실기시험 보기 전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